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2일 아침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어제는 근로제 날로 휴장이었죠. 그렇지만 미국장은 열렸습니다. 이틀 동안 미국장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고요. 나스닥은 1.5% 정도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은 관세 정책에서 실적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하면서 강력한 관세 정책 드라이브를 펼쳤죠. 근데 그것이 시장을 폭락으로 이끌고 가고 지지율을 깎아먹고 미국 내에서 많은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죠. 특히 경기 침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트럼프가 일단 관세를 유예를 하죠. 유예를 하고 시간을 번 상태에서 중국과의 협상, 인도, 일본과 협상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장의 이슈가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의 현재 관세 문제가 시장 관심 포인트에서 약간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주가가 반등을 못할 거고, 주가 반등 못하게 되면 그 원인으로 트럼프를 지정할 수 있죠. 트럼프가 그 원인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했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분쟁에 대한 부분에도 러시아 쪽으로 질타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관세 쪽보다 다른 쪽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의 실적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관세 문제가 결코 완전히 바뀌지 않지만 또 관전 포인트가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시적으로나마 소강 상태나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시장에 나쁘지 않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미국 시장에서는 오늘 실적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 메타사가 호실적을 발표하죠. 예상치 못했던 실적을 통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인데요. 이걸 보면서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관세의 불확실성이 크지 않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낙관론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라고 해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8% 올랐는데요. 1분기 매출을 보면 700억 3천만 달러 정도 났습니다. 주당 순이익 3.43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메타는 4% 올랐는데 42억 3억 달러 정도 됩니다. 주당 순이익이 6달러 40센트 정도가 43센트가 됩니다. 인공지능 분야가 관세 문제에서 훨씬 적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해석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1분기 2월 달에 트럼프 당선되면서 임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1분기도 한 절반 정도만 대응이 된 거고요. 그다음 관세 문제 때문에 미리 사재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모릅니다. 다음 분기까지 봐야 됩니다. 다음 분기 뭡니까? 지금 4, 5, 6이죠? 4, 5, 6을 봐야 됩니다. 이 4, 5, 6이 이상 무다 된다면 관세 문제가 시장에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죠,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관세 문제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누적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는 이걸 너무 좋게 해석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3%가 올랐고요. 시간에서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경우에는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간의 지수를 0.4% 정도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관세 문제가 시장 관여법에서 약간 멀어지기를 바라는 트럼프의 모습이 있지만 관세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중국 내의 어떤 통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촉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 그나마 안정을 좀 주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정부에서는 오늘 중으로 주요 교육국 중에 한국과 합의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관측하는 모습도 있는데 아마 인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다시 협상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래서 아마 인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미국이 정말 주장했던 것처럼 기본 관세 25%로 시작하는 거냐, 관세는 뒷전이고 다른 쪽에서 뭔가 얻어내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25%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면 일단 시장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 25%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 합의를 봤다고 한다면 뭐 미국 내 건설 뭐 공장을 건설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알래스카 LNG를 개발하는데 참여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모습으로 해결이 됐다면 시장은 나쁘지 않을 거고요. 만약 25% 관세를 기본으로 갖고 더 시작한 상황이라 그러면 일단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어차피 관세 문제에서 시장은 뭐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처음 압박보다는 크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2차도 압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시장이. 그럼 뭐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미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4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48.7이 나왔어요. 2개월 연속으로 위축됐는데 시장 예상치가 48.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도 웃도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위축된 구매자 지표지만 제조업 지표지만 해석은 좋은 쪽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요, 다우와 나스닥의 흐름인데요. 나스닥은 일단 여기 떨어지고는 60일선까지 치솟아 모습이고요. 치솟은 무릎이고요.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요즘 감기 공사에 있어서 발음이 또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60일 돌파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완전히 돌파했고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아마 60일선은 저는 웬만하면 돌파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우는 별로 못 올랐습니다. 그렇죠? 다우는 여전히 뭐 여기를 돌파하지, 여기를 살짝 돌파하는 흐름 정도네요. 종가상으로 돌파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60일선까지 가지 못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저점부터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국내장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지수에서 엔비디아가 3% 올랐을 때죠. 3% 엔비디아가 3% 정도 올랐죠. 장중한 때 얼마가 올랐었냐면은 5%까지 올랐었습니다. 이거 돌파하지 못한 모습이죠. 테슬라는 여기 60에서 위에서의 싸움,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사 나스닥을 보시면요, 훅 날랐죠. 여기까지 다 올라온 모습이죠. 한 방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이 주도주 몇 종목 제외하고는 또 이렇게 AI주들이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이 나쁘지 않은 상황일 거다라는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젯밤에 우리나라 휴장인 가운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아시겠지만 야당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야당에서 이 한덕수 대행이 이번에 사표를 내고 그렇죠, 사임하고 대선 출마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응을 하게 되는데 탄핵안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지금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대대행 쪽으로 대대대행인가요? 간다고 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오늘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일단 뭐 대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제거되는 과정으로 보면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무역 협상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물론 무역 협상이 7월까지 패키지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불안한 양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시장을 흔드는지를 좀 보셔야 합니다. 이게 변수로 좀 작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작년까지 해서 올해 한 3월 말까지는 월말만 되면 박살을 냈는데 4월에는 월 초에 박살을 했기 때문에 월말에 나쁘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대로 됐어요. 월 초가 나쁜 상황으로 가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5월 2일날 월초 바로 첫 개장이잖아요. 그날 또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터져가지고 약간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급락을 하거나 뭐 이거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결하는 과정이잖아요. 대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또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를 또 강화시켜서 시장을 누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도 사실 오늘 장을 열어봐야 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또다시 전환적 불확실성이 일부 형성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우리나라 휴장한 상태에서 지난주에 보시면 외국인의 본선물의 매수가 아주 강합니다. 메인 선물도
일부 매수를 했습니다. 450억. 그래서 외국인의 본 선물과 미니 선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거든요. 중요한 상태이고, 일단 이 코스피 밴드를 한번 봤는데 1차적 그 정치적 불확실성,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면은 오늘 상승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만 하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좁은 공간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지선은 1차 지선은 5일선 값, 60일선 값인 2545, 많이 아니죠. 지금 2556이니까 한 11포인트 정도 밑인 지서, 선물로 337 정도가 지지선으로 작용해 줄지, 만약에 정치 불확실성으로 그거 상관없다 생각하고 미국의 상승으로 영향을 받아서 상승 출발한다면, 일단 돌파해야 될 자신은 2567 정도, 아니 67? 74 정도 됩니다. 2574, 200일선 정도 되고요. 선물로는 344.80입니다. 그래서 선물과 지수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최상목 탄핵 이 뉴스를 통해서 사임을 안 했다면 오늘 제가 상단을 좀 넓게 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좀 약간 좁은 공간에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5일선이 60일선이 깨지게 되면 전환선까지 봐야 되거든요. 전환선까지 봐야 되는데, 만약에 깨진다면 전환선까지 25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상목 사태가 불확실성으로 아니냐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아닐 확률을 좀 열어도 보고 있거든요. 아닐 확률을. 그래서 상단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상단은 200일선 선물로 344.80, 코스피는 2574,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